얘들아 엔터키 누르기 전에 잘 생각해보자. 악플 달면 이분이랑 강제 팬미팅이다. 한 분은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죄송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좀 이 녹화를 한다라는 게 좀 어리둥절한.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안녕하세요. 번째 예. 우리 그 박일환 전 대법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는 유튜버십니다. 그러세요? 진짜로? 예, 일로 오세요. 네. 네네. 2006년에 대법관으로 취임하여서 2012년에 퇴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입니다. 현재는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튜버로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세요? 1년 반. 1년 반이면은 지금 초보 유튜버를 이제 막 벗어나셨겠네요. 예. 구독자가 한 4만 명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으셨어요?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대법관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최종심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는 일을 합니다. 예. 30인가요? 그렇죠. 30년. 예. 대법관은 그 몇 분이신 건가요? 13입니다. 대법원장님 포함하면 이제 전체는 14사람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죠. 저 지금 뒤에 의자가 이제 이렇게 세 분이 앉는 의자죠, 저희가. 예.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이제 전원 합의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 또. 13분이 모여서 이렇게. 예, 13사람. 예. 대법관이 또 어떻게 임명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떻게 임명이 되는 겁니까? 대법원장님이 제청을 하고 예. 또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장관급이신 건가요? 그런 셈입니다. 예.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봉은 아마 장관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뭐 장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네. 차량도 일단은 좀 제공이. 차량은 이제 제공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청문회도. 예. 맞아. 대법관 임명되시려면 청문회 하셔야지. 예.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조건이 안 된다는 뭐 위장 전입이다, 뭐 세금을 안 냈다, 위장 전입이다, 뭐 세금을 안 냈다, 뭐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사전에 다 없었던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청문회 이슈가 그런 거거든요. 예. 위장 전입. 대법관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야, 그럼 이 절차가 이게 복잡하구나. 복잡하죠. 예.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판사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왜 대법관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이제 이왕 이제 법원에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대법관이 딱 임명이 되면. 동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는 좀 안심을 하고 되고 나면은 부담스럽지요. 그래요? 예, 판사 일하고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는가 궁금도 하고. 이게 판사 업무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판사들은 이제 세외 사람이서 하든지 혼자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 사건은 이제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법정에서 또 당사자를 대면하고. 예,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대법관은 서면만 가지고 하니까.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는군요. 그렇지. 예. 그런가? 그렇구나. 맞네.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진짜?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은 힘들지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힘들다고요. 예, 어디 가면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이거 우리 맞아. 어떻게 보면 그럼 외국 나갈 때 그 직업란에 쓰잖아요. 직업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코미디언이든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럼 뭐라고 거기다? 대법관 시절은 공무원이라고 쓰지 이제 관용여건 받았습니다. 대법관 안 써요? 그냥 대법관 왠지 대법관 쓸 건데. 저도 약간 거기서 입국할 때 대법관? 뭐라고 쓰세요 직업란에? 저는 이제 코미디언 쓰죠. 스타라고 안 쓰고. 조셉, 스타라고. 저는 아시아 스타라고. 거기에 그래요? 네네. 코미디언이라고 한번 썼더니 뭐 어디에 나오고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세일즈맨이라고 제가 딱 맞아요. 그냥 웃음을 파는 네. 세일즈라고 해서 그냥 세일즈맨이라고 제가 거기다 씁니다. 웃음을 판다고요? 얼마에 파시나? 뭐 얼마 안 돼요. 이번 주 학교. 이 보통 그 대법관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년입니다. 6년이시구나. 6년의 대법관 생활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어떠셨나요? 뭐 매일 그냥 고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생활이에요. 매일이 고시 공부하는. 예. 왜요?
일정한 양을 항상 일정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건. 하루에 5건? 그렇지.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다 서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서면이 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하신 적 있으세요? 기록 자체로는 뭐 몇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몇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정신 집중해서 이제 뭐 하루 종일 보든지 해야지. 그럼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시나요? 저 휴가 갈 때 이제 그런 걸 한 5건 이렇게 들고 갑니다. 어우 최악이다. 어우. 밤 되면 이제 혼자 앉아서 좀 한 3시간 보고. 어우. 이게 퇴임하는 날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 떠날 때 이제 잘 됐다. 아 진짜 섭섭하지 않으셨?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대학교 졸업할 때 그런 기분. 아, 그 그러세요? 홀가분한 느낌이. 예. 어, 바다를 한번 이제 항해했다 그런 생각이죠. 큰 바다를. 예, 예. 파도 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무슨 큰 숙제를 끝마치는 그런 이제 판례도 자기가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법률적인 좀 학문적인 그런 공부가 된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건 그 보고서나 이런 기록에 집중해서 보면 시간이 30분인지 1시간인지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잘못되면 그거 잘못돼도 그것으로 끝이니까 잘못이 안 되도록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리도 한번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재판은 좀 시간이 좀 흘러야지 좀 승복률도 높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가 주심을 한 거는 제주도 지사 네. 예,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제 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시를 낸 사건. 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예,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네. 아무런 절차를 안 밟고 몽땅 들고 와버렸습니다. 물증이 그때 압수한 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증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증거 없는 거로 내가 무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문을 해가지고라도 범인을 잡으면은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까지 되니까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압수수색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야. 안 그러면 밤에 뭐 막 들어와서 일기도 압수하고 뭐도 그렇죠, 압수하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 전화하고 하는 것도 다 도청해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 증거를 내면은 예전 그 판사 시절 얘기를 조금 좀 해보자면 판사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판결이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초코바이 사건, 예,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한번 올렸는데 아 제가 이거 저 예전에 이거 좀 본 적이 있는데 뭐 제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사왔던 그 그렇죠. 이름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소송을 낸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죠? 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이제 자기 또 브랜드 이름이 별도로 붙으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브랜드라고 인식하기보다 그 물건 이름으로 상품 이름으로 인식이 자꾸 물건 이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제 그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제 해외 수출을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또 이제 아 초코파이만 보고 사니까. 외국의 그 인식이 다르니까 초코파이도 이제 브랜드로 인식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해외는 막았습니까? 그건 아마 해외는 막았을 겁니다. 아. 야, 그렇구나. 내 판결을 내가 내렸지만 밤잠을 설친 적도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 확실하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중 사람이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에. 그리고 사실 판사나 검사는 참 답답하죠. 내한테 한 말이 참말인지 옛날에 한 말이 참말인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내 판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극이나 뭐 보면 포청천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시를 주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은 뭐 작두를 가지고 와서 뭐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판사한테는 그걸 알려줘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사건 중에 하나 그냥 혹시나 판결 하나 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체육관에 다녀요. 선생님. 그러면은 거기 이제 뭐 10회, 20회 한 번 했다는 거를 제가 사인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어느 날 갔는데 제가 8번째 사인해야 되는데 그 칸에 다른 누군가가 사인을 해놓고 이렇게 제 거를 임의로 사용을 한 거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인의 거에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예. 이게 범죄가 성립이 네. 됩니까?
제 거를 임의로 사용을 한 거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인의 거에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죠. 뭐 그거는 성질은 안 되죠. 그 사람이 알고야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알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알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제 거에 사인을 하라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긴 했는데 서로 맞춰가지고. 예, 서로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건 법률상 상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은 게 끝나는 거지. 아 끝났구나. 아, 맞지 조셉? 그러면 상계야. 우리 관계는 상계야. 아, 그럼 사과 못 받습니까? 사과는 그래도 그거는 뭐 착오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착오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아 착오로 했다고. 아 아주 왜냐면 누가 봐도 포청천이십니다. 왜 법률 혈액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옳다커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일하시면서 좀 가장 자주 썼던 말? 잘 썼다는 말은 저는 이제 민사재판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제일 바라는데 아 맞다. 원만하게 아, 상호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 원만하게 원고 이제 한쪽을 보고는 내가 손해 봤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손해 손해 봤다고 봤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 이제 그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수긍을 하고 참 진짜 와닿는 얘기네. 그 유튜버 저 생활은 한 1년 넘게 하셨는데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뭐 바쁘기는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데서 좀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또 응원도 해주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아 그래서 좋으십니까? 예. 컨텐츠가 뭐 다양하잖아요. 보통 주로 이제 일반 생활 법률에 관한 것도 하고 법 제도에 관한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상사에게 이야기하였다가 퇴직 발령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아, 유튜브는 이제 제 딸이 제가 좀 법적 이 생활을 정리하는 뭐 회고록이나 이런 것도 혹시 쓸까 하는 생각이 막연하기는 있었는데 하루는 와서 그 책 써가지고는 힘만 들고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해서 그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유튜브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찍어야 된다니까. 그쵸, 그쵸. 찍는다는 것도 예사일이 아니고 했더니 그냥 찍으면 된대요. 그냥. 그래서 그 말대로 핸드폰을 갖다 놓고 거치대 하나 이제 그래서 그거 올려놓고 찍으니까 찍혀요. 그래가 딸이 이제 편집해서 올리니까 올라갔어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5-6개를 찍었는데 보는 사람이 한 석 달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회수 0이었어요? 뭐 0은 아닌데 구독자는 한 60명, 70명이고 조회수는 뭐 20명. 보통 그때 60명, 70명 되던 구독자는 누구셨어요? 만날 때마다 저 친구들한테 지금은 이제 제 또래는 만나면 보라설도 안 합니다. 65세 이상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구독자들은 좀 젊다. 젊은 젊은 분들이. 세대.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개인 채널을 하다 보면은 댓글이 달리거든요. 악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거의 자칫하면 큰일 바로 나니까. 고소야. 바로 고소야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한번 좀 모아와 봤는데 여기가 말로만 듣던 댓글이 너무 깨끗해서 가재도 산다는 댓글 청정기입니까? 그래요? 야 여기는 댓글이 공기청정기 100대 돌린 수준이다. 얘들아 엔터키 누르기 전에 잘 생각해보자. 악플 달면 이분이랑 강제 팬미팅이다. 아니 근데 댓글들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쓴다. 그러니까 아주 예. 재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그 한 분은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죄송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하늘 위로 주먹을 뻗어 목소리 크게 쩌렁이라는 그 아이디의 그 분은 안녕하세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요거 그럼 편집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세요? 영상을 보내면 딸이 이제 자막 달고 자기가 처음에 내한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튜버 수익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원래 처음 할 때는 뭐 1000명 4000시간 하면 수입이 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달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청할 때 네. 그 이제 수익을 안 올리는 걸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수익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거. 뭐 그러다가 또 이제 학생들이 보고 해서 그 짧은 영상에 광고까지 실기는 그래서 그냥 그래 두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아유 그게 그래도 이거
짜증 나잖아요. 광고 보고 또 보고 하려면 그러니까 수익 나면 또 매니저 하겠다는 사람이 또 와서 또 같이 하자 그러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이 있으신지 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사회를 형성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사회가 또 좀 화목하게 발전하지 않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것만 존중을 해도 그렇죠. 일어나야 될 범죄들이 일어나지 뭐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렇죠. 예, 예. 내가 혹시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법을 좀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법은 참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00가지 케이스가 나오면 다 적응을 하는데 다 옳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 이후로 지금 뭐 수천 년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초임법관 시절에는 전세 보증금을 주고 전세 들어가도 집주인이 바뀌면은 옛날 주인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쁜 사람들은 집 팔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새로운 주인이 내놔라 그러면은 판사는 판결하면서 명도해 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부터 이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해가지고 매매하면 임대차한테 이긴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유의 전세 제도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됐죠. 지금 제가 전세라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지금도 이제 또 하나 그것도 부동산 거래에서 제일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다 등기 믿고 샀으니까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등기라는 것이 100%다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 부실이 등기가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면은 지금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해놨는데 그걸 사는 사람이 모르고 등기만 믿고 사면 안 되거든요.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하게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아직도 안 되고 있죠. 혹시 내 인생의 일조일항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집 가훈이라고 하는 것은 자립정신입니다. 자립정신. 네,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남 신세를 지지 말고. 집따님한테 유튜브 신세 지고. 그거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말. 있으니까. 네. 상계. 상계, 예. 상계. 상계. 네. 예, 좋습니다.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예. 혹시 뭐 100만 원 타시면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쓸 데가 있습니다. 근데 타야 되는데. 유키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과거 법을 뜻하는 한자는 물수와 갈 거 그리고 이 한자를 합친 형태였습니다. 물수는 평평한 물같이 공평한 형벌을, 갈 거는 부정을 가려내어 제거함을, 그리고 이것은 의롭지 않은 존재를 뿔로 밀어버리는 공명정대함을 의미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늘날 법관이 본받아야 할 상징으로 통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법관이 본받아야 할 상징으로 통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건 해태라는 동물입니다. 해태요? 예. 나 이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 저도 문제를 제가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물수가 왜 나오고 갑자기? 뭐 이게, 해태라는. 정답이 동물. 해태입니까? 예. 자, 정답은요? 해태. 정답. 어우. 저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복궁인가 그 앞에 가면 해태상이 있죠. 예. 그 동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노인들하고 또 장애아동 하는 네네. 그 재단인데 거기 그 해마다 기부를 합니다. 원래 이걸로 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유튜브 장비 새로 뭐 좋은 걸로 구입하신다는 예, 얘기할 줄 예. 알았는데, 좋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나 마지막 시청자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뭐 예. 그럼 차상 선생 법률 상식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체험실인 거죠? 체험실.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이곳에 앉아야 되지만 절대 앉지 말아야 될 때가 여기죠. 그렇죠. 이제 피고인석. 여기. 아우 여기 나 등 뒤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피곤해. 근데 느낌이 약간 묘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야.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일단 뭐 저기 조셉이 알 정도면 진짜 이거는 뭐 누나, 예.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장 기간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은 호통 판사 우리 천정호 판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그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4년 차 법조인이시고요. 2020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옥저 근정 훈장,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 이거 굉장히 좀 명예로운 훈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이게 모든 것이 저와 함께 해준 아이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또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예, 그분들 덕택에 이 훈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천 판사님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일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한 방송에서 이제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호통을 친 모습이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코너 짤 때 했어요. 문세윤 씨가 판사 역할을 막 해야 될 때 네. 이제 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네. 어떤 톤이나 이제 이런 연습을 조금 했어요. 이제 했었거든요. 네. 어떤 톤이었어요? 좀 연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코빅 법정이라고 해서 이제 문세윤 씨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저희가 조금 그게 뭐야? 예. 저희가 뒤에만 약간 살리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다가 문세윤이 잘하니까 문세윤 씨가 문세윤이 좀 이제 하자. 예. 똑같았어요. 약간 좀. 저는 그 대사까지도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자꾸 자기 아이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용서 못해? 용서 안 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이가 학교에서 전결도 하면 뭐해? 네, 맞습니다. 학생들도 계속 풀고 말이야. 아이고, 안 해! 전결. 돌아가! 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제가 팬이네 진짜. 팬이에요. 네. 대사 정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 왜냐면 그 여학생인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 정확하네 대사가. 부모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만 변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아가! 용서 안 해! 판사가 어저께서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소년 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그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그러면 그 그냥 짧은 시간은 다 판결을 내리죠. 예,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처분은 이렇게 사실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이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맞아요.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제 법정에 5번 선 아이도 있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이걸 좀 바라는 알길 마음에서 바라요. 이제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예. 이게 이 법정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네, 제 법정은 그 호통 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올립니다. 왜요? 예, 대부분이 제 법정에서는 아이들은 그 결손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피해 변상하고 마무리가 될 일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를 법정에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뭐 일자리 찾아서 전국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아이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 부모님들을 꿀안채 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용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이제 재비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그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사 발령이 됐고요.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손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손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 무서는 그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 아 그러신 거예요? 아,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정말 소년재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선도하면서 네. 이렇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작은 이제 그렇지 업무 않죠.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그냥 말로 이제 딸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 교도소에서 친구분이요.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아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을 네. 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지금 판사님이 되신 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이 생각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 뭐 가끔 이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리 오니까 너무 왔다. 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 잘 있나 이렇게 가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뭔가 이게 네. 좀 엄중한 처벌,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형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살리되 어느 소년 판사님보다 저는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년 보호 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은 뭡니까? 예. 그 소년은 2년간은 예. 그게 10호 처분이라고 예.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종자를 빼고 10을 넣어 1010호라고 저보고 이제 10호 처분을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예. 1010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벌할 때는 정확하게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 여중 폭행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제가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없지만 우연히 그 아이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모아서 아이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도 제가 할 때까지 지켜보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전부가 좀 안아주시면 맞습니다. 피해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좀 8년간의 또 이 시절을 돌아보면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사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학생들이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원조 교제를 통한 성매매를 하거든요. 성매를 하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소년원 그 최대상 그 임신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소년원에 보내야 될 그 비행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출해서 남자친구들 2명 또 여자친구 1명은 총 4명이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가출해서 이제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법정에 서게 됐고요. 제 친구에 대해서는 소년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10호 처분을 내렸고요. 10호 처분을 내리셨고. 예. 이 아이도 10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님 제가 임신했으니까 지금 이게 임신한 이유가 그 원조교제 나갔다가 강제로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임신한 거니까 낙태 조건이 되니까 낙태해야 된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같이 이제 가출했던 남자친구 사이에 이제 임신한 게 경우였어요. 이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초분을 해야 될 나이고 이 아이를 이제 소년원에 보내게 되면 낙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퇴원시키지 않거든요. 그럼 소년원에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유.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고귀한 생명이 이제 희생되는 상황입니다. 그 두 상황에서 이제 소년원 보내게 되면 아이가 미혼모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제 출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낙태를 해야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저 한 달 동안 이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개인보다는 법관이란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냈고요. 소년원에 보내서 이제 임신 9개월 좀 돼서 이제 소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사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낙태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딸이 다 된 아이를 만난다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배내적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이한테 준비해서 미안하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울었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뭐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는 김에 이제 법원 근처에 오시려 해가지고 아유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아유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뭐 고기 쌈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기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사건이 제 평생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해서 입양이 됐고요. 평생 이제 그 비행소녀 재판받은 소녀는 이제 입양한 아이들 기억할 것이고 또 입양한 아이는 또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할 건데 그런 인연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 판사님 많은 청소년들이 또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네.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지금 뭔가 유혹거리가 오면 미래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를 되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외모가 귀여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저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귀엽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고상한 표정이 하나도 안 든다 그래. 뭐 사실 그렇게 막 음악이 잘한 것같지는 않다 그래. 아니 그 상당히 좀 집안 환경이 열악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조금 이렇게 이게 공부하기 좀 굉장히 좀 힘든 여건이죠. 뭐 저희 집에는 형제가 그 7형제고 부모님하고 9인데요. 그 중학교 시절에는 단칸방에서 9 식구가 살았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는 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갔다 오면 저는 그 숙제부터 하고 저녁 먹고 잡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많아서 공부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주무시는 새벽 1~2시경에 일어나서 이제 딱 요거만 상 펴놓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살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졸립지 않아요? 졸립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찍 와서 정리 다 해놓고 일찍 자면 되니까 지금도 그런 습관이 돼서 보통 9시 되면 지침을 합니다. 야 근데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거 잠이 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그 어떻게 그걸 견뎌내셨을까요? 가난 속에서 그냥 좌절하기는 그렇고 그냥 조금씩 공부하니까 성적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래의 꿈이 하나하나 쌓여져 간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혹시 계속 그 해왔죠. 가족분들은 그렇게 혼자 일어나 새벽 1시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신 게 없으세요? 주위 분들이 저보고 돌부처라고. 왜냐면 그 단칸방에서 부모님 부부싸움 하는데 저는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야
부부싸움한테 숙제를 하셨다고. 숙제를 하고 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돌무출하고 그러고요.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누군가 동생들 중에도 한두 명씩 일어나서 예. 갑자기 상을 하나씩 펴놓고 너네들이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그렇죠. 없다. 예. 라면이라도 끓여서. 그렇죠. 영향을 부모님이, 그죠? 받으니까, 예. 예. 아 이거 라면 끓여볼 라면도 없을 시절인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고시는 몇 번 만에 패스하셨어요? 고시는 7번 떨어지고 8번. 정말요? 어유 고시는 진짜 어려. 진짜 말 그대로 78이네요. 빨리 했죠. 예. 아니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하셨다 그래갖고 한 1차 만에 합격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판사가 딱 되셨을 때는 좀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아예 판사를 됐을 때는 좋았습니다. 예비 판사 제도가 우리 때부터 원래 시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로 연기되고 판사를 전년도 판사들에 비해 2배 뽑았습니다. 96년도 기준으로 했으면 제가 판사 될 성적이 안 되고 그런 이제 역사적 상황에서 판사가 돼서 너무 감사했죠. 그것도 지난 해보다 2배를 뽑았어요. 네. 근데 이 뭔가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면 대법관, 뭐 네. 이게 대법원장 이런 꿈을 좀 꾸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꿈을 꾼 적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칠형제 중에서 저 혼자 대학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이제 동생들, 그 누나들 챙겨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승진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머리에 넣어둔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머리에 넣어두셨었나요, 늘상? 제가 그 판사 생활 24년 동안 저희 형제들한테 부탁한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건 청탁하지 마라. 2번째 손 내밀지 마라. 그러면 제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동안 내가 못한 것 좀 챙겨주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손해재판 함으로 인해 가지고 20년째 그 퇴직할 예정이다. 무산돼 가지고 가족들은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계속 변호사만 개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승진한다든지 어느 높은 곳으로 간다든지 전혀 고려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아직도 손해재판은 또 판사들 세계에서도 뭐 특별히 선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정도 근무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년보호 처분 경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1%도 채 안 됩니다. 퇴직했을 때 소년재판 전문 이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소년재판을 하고 나서 아이들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고 또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2014년도 그 정도 되면 이제 퇴직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위기 청소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8년 동안 노력하는 덕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정년까지 국민들께서 주신 이 판사라는 권한을 잘 사용하다가 뭐 퇴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한사회 이제 구성원으로서 이 비행 청소년들 재비행을 막아서 우리 사회에 좋은 구성원들 많이 조금이라도 더 배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니 오늘 그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판사님이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뭐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좀 가치를 두는. 그 10조에 보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장 좋아. 아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네, 진짜. 아까 우리 박인환 예, 전 대법관님께서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국가는 결국 이제 인간을 어떻게 정당하게 대우할 것이냐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정당한 대우를 하는 최선의 길은 그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 주는 데 있지 않을까. 참 그 한 줄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아니 뭐 끝으로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이
그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적인 원인이라든지 내면적인 원인들이 많은데 비행이나 범죄의 결과만을 보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처벌을 요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해도 됩니다만은 아이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 인생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구성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벌을 하되 처벌한 이후에 그냥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을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우리 국민들께서 비행 청소년들 범죄 결과가 보도되었을 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사회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추억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키스. 예, 예스. 예스. 자, 문제 드립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것을 몰래 매매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것은 권위나 신분을 상징했기 때문에 평민들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는데요. 조선시대 왕을 상징하는 최고의 보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까? 주한식입니다. 답해도 됩니까? 예. 옥. 왜 옥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옥. 네. 자, 정답은요? 옥 정답. 야, 오늘 뭐, 전혀 몰랐는데. 야, 우리 그 법조인 분들 두 분 만나 뵀지만, 이거 확실히. 자, 혹시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봐도 되나요? 예. 그 지금 새벽 1시에 네.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네. 그 청소년인 예. 우리 종호에게 한마디 좀 해준다면. 뜻깊은 질문인데. 예. 야, 천조, 너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안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 힘이 또 남은 미래의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윤아 변호사님,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고 저는 이혼 사건을 올해로 9년 차, 이제 내년이면 10년에 접어듭니다. 아니 근데 28의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네.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잘 이혼이 되면 네.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가 한 한 1,600~700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소송 있죠? 중에, 네, 소송 중에 아니 다시 그럴 수 합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분들 가운데 뭐 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에 그 이제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네, 됐어요.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렇죠. 눕는 거죠.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어우,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모를 놀랍네.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알아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럼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 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럴 때는 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이 딜레마네 진짜.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구해야 돼.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참 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뭐 어떻게 이게 되는 좀 건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몰라서. 외도가 어떤 형사상의 그 처벌은 받지 않으나 이제 간혹 이거를 혼동을 하셔서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바람 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소자 이렇게 주시면서 와이프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막 이러세요. 야, 그럴 때 한번 좀 확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야, 아유. 정말 끌어오르죠.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 아신 분은 본인이시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자료는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게. 어떻게 억울해 그거를. 네, 억울해하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본인이 저지른 일이 또 얼마나 참 그 한 사람을 이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아니 그 취미가 좀 있으신데 소개팅 해주시는 게 주선해 주는 게 취미시네요. 진짜로요? 아유, 좋은 취미시네. 저 어제도 한 건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제가 지금까지 뭐 1000건 이상을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를 씻고 싶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뭔가 욕을 뭔가 먹다 조금- 보니까 그럼 소개팅은 이게 조금 이게 성사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수백 건은 시킨 것 같은데 딱 한 건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어요. 아유, 예? 한 건이 딱 한 건이 결혼을 그 하고 수많은- 네. 그 커플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냥 무한도전 완전히 네. 그 덕후들이었거든요. 두분 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이제 막 그 몇 회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무도 덕후.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구나. 저희 언니거든요. 친언니요? 네. 근데 얘기하시면 안 네.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 없어. 우리 집안에 이혼한 애가 얘가 처음이니까 변호사님 얘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우리 가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컨대 어느 집안에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저도 저희 언니 얘기가 쉽게 저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면 그런데 언니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이래도 되나 괜찮으실까요? 근데 워낙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실 거라. 워낙 유재석 씨 팬이어서 예. 자기 갖다 얘기해도 된다 이러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도 네네네.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또 혹시 그 좀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까? 이 정도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거 좀 궁금할 네.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뭐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쨌든 이별이라는 거는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 과정을 내가 견디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겨내는 것인데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저 좀 이혼시켜 주세요 보다는 저 요 정도 사유로 이혼해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욕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선을 부담을. 네, 안타깝죠.
충분히 힘드신데 맞아요, 왜 맞아요.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별을 한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항상 저희 사무실에는 휴지가 정말 한 달도 안 돼. 한 달이 뭐예요? 며칠이면은 휴지가 다 없어질 만큼 정말 펑펑 울다가 가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정말 많이 깎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뭔가 이혼이 너무 금기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말 일상적인 이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그 내가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이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36조 제2항인가에 그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양육비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거는 꼭 모성뿐만 아니라 요새는 싱글데디 분들도 많으셔서 네. 모성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나 지금 빚도 많고 돈도 없고 뭐 차도 뭐 100만 원짜리 차 가지고 다닌다 나 집도 전세다 이러시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셔도 그렇죠. 양육비는 그렇죠. 나한테 우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헌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만큼 인식이 우선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문제 드립니다. 2015년 미국 법원에서는요.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불리는 이 곡의 가사 저작권이 모두의 것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한 음악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상업적으로 부르거나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이 곡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이 곡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네. 5, 4, 3, 2, 1. 정답은요? 모르겠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맞아. 이거 해피 버스데이 투. 자, 그러나 뭐 저희 또 자기백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를 우리 최은하 변호사님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셉이 한번 제가 또 한번. 예. 우리 아, 조셉이. 좋은 기운으로 전기 통하는 네, 걸로 하나 좀 콘서트 해서. 꽂는 걸로. 일단 뭐 전기가 통해야 일단 네. 뭐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피자 나라 양말 공주.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지? 피자 나라 양말 공주. 피자인데? 이거 뭐지? 피자가 배달이 됐어요. 네. 이 뭐예요? 우와. 열어볼까요? 양말이 들어있겠죠? 귀엽다. 귀엽다. 아, 이게 피자 양말이네. 저 애기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예. 아유, 근데 이게 참, 네. 예, 그러네요. 네, 그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나눠 신으면 행복해질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차라리 저 피자 한 판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남편분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셨나요? 피고인 선혜영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끌어내세요. 아, 여기가 또 실제 법정, 이게 중법정이라고. 예,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유철호 법정 경위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제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살짝 여쭤봐도 됩니까? 다시. 1차적으로는 청사 내부에 들어올 때는 뭐 이제 긴 몽둥이 같은 걸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피켓 같은 걸 가지고 온다든지 이제 다시 법정 출입구에서 이제 엑스레이 검색을 한 번 더 해요. 그 칼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아니면 뭐 휘발성 물질
뭐 농약 같은 거 거기서 또 한번 다시 걸러내고. 한마디로 이곳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네. 거죠. 법정의 모든 총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재판 준비부터 재판이 진행되면 뭐 질서 유지, 법관, 이제 신변보호 및 여기 이제 방청객에 계신 모든 사람들 제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곳에서 그런 안전을 좀 담당하다 보시니까 여기 좀 이력이 경호학을 전공하셨고 이제 해병대 출신의 태권도 4단, 유도 3단, 합기도 3단, 종합 무술 13단. 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게 기본적으로 좀 되시긴 되셔야겠네요, 이게. 동료들 중에서는 보통 다 무도 10단 이상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특수부대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도 고단자의 뭐 소방 관련 자격증, 응급처치 자격증. 사실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되게 그냥 주영훈 씨 닮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옆에서 계속 그냥 약간 닮아 웃을 때 이거. 웃을 때 좀 옆에서 보면 또- 주영훈 형님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 너무 그냥 편안한 느낌이신데 그러니까 이 일이 원래 꿈이셨는지. 영화 보디가드. 예. 영화 보디가드 보고 제가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저렇게 한번 지켜주고 싶다. 케빈 코스트너. 케빈 보디가드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파장을 좀 불러일으켰어요. 저도 나도 어린 한번 저렇게 시절이지만,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꿈꿨던 것 같아요. 케빈 코스트너가 너무 멋있게. 그러면 혹시 뭐 호신술 같은 거 그냥 가벼운 거 뭐 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호신술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를 왜 피해야 돼? 당연히 뭐야? 당연히 이게 무슨 호신술이야? 아니 그냥 팔자가 뻗어요. 이거 패대기죠 이거는. 아니 이게 제가 뭐 아니 참 예를 들어서 이게 잠깐 피하시니까. 저는 피할 수밖에 없죠. 그냥 무작정 손을 꺾으려고 하시면. 아니 팔 잡아 꺾는 게 무슨 호신술이에요? 그것도 뭐 제압은 낫네요. 저도 호신 보여달라고 왜 피해요?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상황극으로 이거 안 나! 그래서 너 뭐야! 하면서 달려갈 때 제압 이런 걸 기다리는데 그건 그냥 무작정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돌발 상황들도 좀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법원에 좀 있으시다 보면. 많이 일어나죠. 소란행위라든지 응급 상황도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응급 상황이? 갑자기 이제 쇼크가 오셔가지고 뭐 실신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가호흡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 가족분이 갑자기 뭐 구속이 됐다거나 이러면 충격이 크잖아요. 사실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실 이 앞에서 말 그대로 법정 구속이 되거나 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면 상당히 진짜 그 충격이 이 소란을 좀 넘어서서 약간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좀 발생을 하나요? 네,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을 보다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좀 오실 때가 좀 있나 봐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약간 불만 있는 표정 그런 사람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불만 있는 표정. 약간 표정 이런 표정인가요? 이런 표정. 이런 표정입니다. 이런 표정 맞습니까? 이런 표정이면 이제 뭔가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탁탁지 않다. 정확히 이런 표정입니다. 딱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이면 이제 제가 옆으로 좀 다가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또 그분 옆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옮기시는군요. 그때 성폭행 피고인이었어요. 성폭행 피고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시하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판결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뒤돌아서 의자를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판사님한테 던지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면에서 바로 이제 온몸 던져서 막았죠. 막았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제 무릎 골절이 됐더라고요. 어우, 크게 다치셨네요, 진짜. 후발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평일에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합니다. 왜냐면 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야 바로 즉각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드신다고. 네. 주말에는 있었던 일주일에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술로 그냥 다. 술로 그냥 조져버리는 거죠.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네요. 정말 그 정도로 일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 성폭행 담당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성폭행 사건 담당을 피해자가 이제 법원에 나오는 것 자체만은 가지고도 엄청난 큰 부담이고 법정에 와서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또 쇼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동선으로 마주치지 않게 안내를 해드려요. 한 명은 이제 학생분이 계셨어요. 학생분인데 지리를 잘 모르고 너무 어리고 하니까 법정을 비우고 제가 전철역까지 바래다 준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봤다 하는 거 있습니까? 진짜 막 범죄자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악명 높은 사람들.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뭐 한강 뭐 몸통 시신 살인 사건도 있었고. 상대방이 죽을지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분위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죠. 분위기 장난 아니죠. 아니면 다 이제 여러 명 들어와서 주시해야 되고 그때 그 가족분 이제 피해자 가족이 이제 가장 큰 형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기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약간 저도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조금은 알겠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부분들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좀 참고 주변의 가족분들 좀 침착하신 분들한테 대신 좀 진정을 시켜달라.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피해자 가족분들은 여기 법정 안에 계신데 얼마나 한 대 때리고 싶겠어요, 피고인을. 저 눈앞에 바로. 그래도 분이 안 풀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런 사건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판사님 못지않게 법에 대해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경위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상당히 난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근무한다 그러면 왠지 또 그분이 왜냐면 또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혹시나 뭐 어떤 전화 받아보셨어요? 보통 이제 돈 문제죠. 돈 누구 빌려줬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유능한 변호사님 빨리 알아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니 근데 법정에 있으시면서 나도 진짜 사법고시 한번 볼까, 뭐 내지는 로스쿨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정에 있다 보면은 그래 나도 한번 좀 시험을 봐가지고 나도 한번 좀 해봐야겠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판사님들 기록이 사건마다 보면은 뭐 거의 이만큼씩 막 최고로 막 수십 건씩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다 일일이 또 꼼꼼히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게 그건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절대 될 수가 없다. 내용이 아니구나 저기는. 지금 이제 퇴임하셨지만 대법관님을 만나 뵀는데 휴가 가서도 그걸 들고 가셔가지고 밤에는 계속 그거 사건 이렇게 보셨다고 막 그래. 그만큼 일이 많습니다. 혹시 저 휴가는 어떻게 좀 잘 가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휴가는 엄청 다니죠. 제가 나그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그네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얘기를 하신 건가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막 가세요? 정치 없이 그냥. 뭐 지금은 계획 없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 가셨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강원도 태백이 고향인데 옆에 이제 삼척을 잘 가요. 삼척 좋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지금 만약에 지금 저 삼척 가면은 뭐가 좋나요? 지금. 거기 비밀의 장소인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왜요? 삼척? 알려지면 또 제가 마음대로 수영을 못 하니까. 어딘데요? 덕풍계곡이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보셔볼까요? 네, 덕풍계곡이라고. 삼척의 덕풍계곡. 네, 거기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차가워요. 물이 너무 깨끗해서
그래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 현지에 계신 분들만 좀 아시는 그 비밀의 장소죠. 네. 근데 덕풍 계곡이라고 치니까 너무 홍보가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야 조셉? 아 예. 여기 뭐 너도 나도 덕풍 계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 같아서. 덕풍 계곡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지금 이제 예. 일하면서 좀 본인도 모르게 좀 가장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할까요? 예, 나도 모르게. 아무래도 이제 정숙해 주세요. 네, 정숙해 주세요. 자, 법원 시작되면 자, 정숙해 주십시오. 예. 아 근데 혹시 영화처럼 이런 일은 없죠? 자 이제 증인분 나와주세요. 근데 증인이 출석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없으면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시간 맞춰서 피고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 출석하지 않았나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증인 여기 왔습니다. 중간으로 이 중간으로. 이제 막 설득이 된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네. 뭐 이런 적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보통 증인을 마지막 시간에 잡거든요. 네, 오늘 좀 재판 일찍 끝나고 일찍 퇴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저희가 그러면 생각했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인 거죠. 본인은 어떤 퇴근가. 증인이 안 오시면 아유 나 오늘 좀 일찍 퇴근할 수 있겠다. 아유 저 계곡 가가지고. 내 인생에 1조 1항이 있다면 내 인생을 나만의 법전을 만든다면. 예. 나그네처럼. 나그네처럼. 나그네다. 일조 1항은 나그네다.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어디를 부는데 떠나고 싶으신 거예요? 좀 자유롭게 좀 마음 편히 스트레스 없는 곳으로. 좀 가고 싶어요. 네.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보통 죄를 지으면은 이제 뭐 구속이 되거나 뭐 벌금을 받거나 이러잖아요. 네, 좀 상금을 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금을 주는 법이요? 네. 열심히 살거나 뭐 사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을 잡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잡아와요? 네. 법원에 딱 잡아서 이분은 상금을 주셔야 된다. 네, 너무 당신은 너무 열심히 살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땅 좋다. 좋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법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한 상금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저는 20억은 받아야죠. 20억이요? 네. 뭐 행운 같은 로또와 같은 그런 판결문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바꾸는 거죠. 딱 가져가서. 그럼 20억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그거를? 뭐 계곡 하나 사야죠. 계곡 매니아시네. 계곡을 너무 좋아하신다. 자, 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약속.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이제 서로 믿고 사는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법원에 올 일도 없을 거고. 약속. 아무리 좋은 법률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최근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이 새가 골프 카트를 기습해 현금 30만 원이 든 지갑을 물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진짜? 이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심지어 카트에 둔 김밥, 옷,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해 직원들이 이용객들에게 이 새의 절도 행각을 미리 공지해 줄 정도라는데요. 5살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이 새는 무엇일까요? 이건 모르겠네요. 저 뉴스에서 보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상도 있던데. 갑자기 여기 좀. 고니? 고니, 좋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고니! 아닙니다. 까마귀. 순간 제압당할 뻔했어요. 꺾으려고 그랬나요? 네, 한번 꺾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저는 골프장에 있는 새라고 그래서 해서. 고니 하셨구나. 네, 그래서 까마. 저 영상 봤어요. 까마귀예요, 이게 날라와서 한순간에 이렇게 낚아채 가더라고요. 여기에 그래도 또 계곡과 관련된 물품들이 가끔 나와요.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약간 이제 또 이 뭐 푸른 물, 네. 그죠? 좋다. 느낌이 네. 좋아요. 자, 계곡과 관련됐습니까? 비 온다 시바 우산은 뭡니까? 이것도 뭐?
뭐 왔어 약간 이런 말 표현. 이거 시바견이. 예. 비 온다. 야, 좋네요. 요즘 뭐 또 좀 약간 장마라. 여기 형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시원한 계곡에 또 잠시 한번 또 일상의 스트레스 한번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